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산 확률 변수의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 봅시다.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앞면의 개수를 x라고 둬봅시다. 자, 지금과 같은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시행의 결과는 앞뒤, 뒤앞, 뒤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 각각의 확률은 4분의 1이 될 거고. 왜 4분의 1이겠어? 이게 전체 개수가 4개잖아요. 하나, 둘, 셋, 4개인데 그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4분의 1이겠죠, 다. 자, 그리고 이 확률 값을 다 합하면 가능한 모든 경우를 합한 거잖아요, 케이스를. 그죠? 당연히 확률은 1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이 부분 중요해요. 일단 주의 깊게 봐두세요. 이 확률을 다 합하면 1이 된다는 거 생각해 두시고. 자, 그러면 앞면의 개수를 x라고 둔다면 이 x는 변하는 수죠, 그죠? 자, x는 변하는 수죠. 왜 변해요? 자, 변하죠, 그쵸? 왜 변할까? 앞면이 안 나오거나, 그러니까 0개 나오거나 1개 나오거나 1개 나오거나 뭐 2개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x값이 가질 수 있는 게 사실은 0 아니면 1 아니면 2라고요. 그쵸? 자, 그런 의미에서 얘를 우리가 변수라고 불러요. 변수라 부르는데 확률 상황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 개념에서 이런 변수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확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확률 변수라 불러요. 오케이? 자, 자, 확률 변수 중에서도 이산이라고 불렀는데 이산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할 거고. 자, anyway, 그래서 이게 지금 확률 변수라 부르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을 세팅하는 거예요. x의 값이 여긴 2개고 1개고 1이고 0이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는 우리는 이 시행의 결과를 이렇게 문자로 쓰기 싫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이 확률 변수 x의 값만 가지고 표를 만들어 본다는 거야. 확률 변수 x는 0이거나 1이거나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앞면의 개수가 없거나 하나 나오거나 2개 나오거나 두 번 다 앞면이거나 이 세 가지밖에 없죠. 그죠?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나오는 거는 똑같이 4분의 1이죠. 그죠? 그리고 둘 다 앞면 나오는 것도 4분의 1이에요. 똑같이. 하지만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것은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합의 법칙으로 두 확률을 더합니다. 더해서 4분의 2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표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우리가 요 x라는 문자를 확률 변수라 부른다고요. 변하니까. 자, 이걸 주로 어떻게 쓰냐면 캐피탈로 써요. 그러니까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라지 x, 라지 y, 라지 z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 변수를 나중에 쓸 거예요. 나중에 익숙해질 거고요. 자, 지금 상황을 얘기해 보면 우리 표본 공간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을 문자로 이렇게 일일이 쓰기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얘네들을 숫자로 표현해 보자.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얘를 뭐 뒷면이 나온 개수를 x라고 해도 되지만 특별히 이번 상황에서는 앞면의 개수를 그냥 x로 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숫자가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이렇게 대응시켜주는 이 변수의 의미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얘기한다고요, 부른다고요. 그리고 주로 대문자로 쓰고 여기까지 확률 변수에 대해서 알게 됐죠. 확률 변수는 뭐 교과서에 보면 뭐 시행의 결과에 뭐 실수값을 대응시키는 함수다 뭐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여러분들 알아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는 변수인데 확률과 관련된 변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변수기 때문에 확률 상황 그러니까 어떤 시행을 할 때 어떤 숫자가 값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x 값이. 오케이? 자, 지금처럼 0, 1, 2가 나오는 것처럼. 됐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요 지금 이 표 있죠? 이 표. 이 표를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를 거냐면 확률 분포 표라 부를 거예요, 앞으로. 확률 분포표. 확률의 분포를 나타내주는 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이산이라는 말은 뭐냐 영어로는 discrete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산의 반대는
연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산과 반대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연속이라는 말이 있는데 연속은 continuous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산이라는 것은 뚝뚝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 값이 지금처럼 0 아니면 1 아니면 2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인데 뚝뚝뚝 떨어져 있다는 의미에서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discrete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산적이다라고 우리가 한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금 생소하더라도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그 연속은 좀 그래도 익숙하죠. 그럼 이산의 반대가 연속이다. 그러면 확률 변수 값이 0, 1, 2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이 x 값을 뭐 사람들의 어떤 특정 반의 키를 조사했을 때 키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걔네들은 딱딱 떨어져 있지 않고 어떤 키와 키 사이에 항상 어떤 또 다른 숫자가 존재할 수 있죠. 얘랑 얘보다 좀 작은 거.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보다 좀 작은 게 항상 존재할 수 있죠. 키가. 그죠? 그리고 얘랑 얘 사이에도 또 존재할 수 있고 계속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 사이가 연속적으로. 자, 그런 변수를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를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는 일반적으로 실수값을 이렇게 구간적으로 가져요. 그래서 연속은 나중에 이렇게 구간하고 이제 연결이 돼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쪽 표를 보면요. 이산 확률 변수는 주머니에서 꺼낸 3개의 공이 흰 공의 개수라고 x를 둔 거예요. 그럼 흰 공의 개수가 없거나 하나 있거나 2개 있거나 최대 3개까지 있죠. 여기 하나, 둘, 셋. 그쵸? 이거 뚝뚝 떨어져 있어요. 확률 변수가. 이런 걸 이산 확률 변수라 부르고요. 교실에 측정한 실내 온도. 얘는 사실 우리가 뭐 10도, 20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그 사이에도 얼마든지 애매한 온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죠? 그러니까 얘는 뚝뚝 떨어져서 어떤 이렇게 떨어져서 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변수를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나중에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모든 실수값을 갖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학교에 매년 입학하는 학생 수는 당연히 이산이겠죠. 그죠? 셀 수 있으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의 키는 연속이겠죠. 그리고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장의 카드에 적힌 숫자. 그 숫자는 셀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산일 거예요. 그죠? 이 카드에 적힌 수는 나와봤자 최대 나와봤자 몇 개겠어요. 이 적힌 수를 x라 둔다면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100가지 나오겠죠. 최대. 카드에 100장의 카드에 다 다른 숫자가 써져 있으면 이 x 값은 100개가 나올 거란 얘기지. 그래봤자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산이죠. 그죠? 그리고 독도의 1년 동안의 적설량. 이거는 애매한 숫자들이 계속 실수값을 다 전체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이사이 값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굳이 나누자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문제는 많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기서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x를 가진 확률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냐? 이렇게 나타내요. 자, 확률은 확률인데 x가 어떤 구체적인 숫자를 이제 스몰 x라 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x 값을 가질 확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위의 예에서 여러분들 이 위의 예에서 얘는 뭐예요?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이죠. 걔는 이렇게 쓴다는 거야. p 이 앞면의 개수를 라지 x라 그랬는데 이 라지 x가 앞면이 한 번이니까 1 확률이 4분의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 x 값은 0도 나올 수 있고 1도 나올 수 있고 2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여기 값은.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확률을 표현합니다. 나중에. 자, 그리고요. 이와 같이 확률 변수 x의 값과 그러니까 변수 x의 값과 그 값을 가질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를 우리가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라고 불러요. 뭐 외우진 마세요. 그냥 이렇게 진도가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 의미를 그냥 받아들여질 거예요. 이 의미가. 자, 예를 한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빨간 구슬 4개와 파란 구슬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낸다고 하네요. 그래서 빨간 구슬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 자, 이 x 값이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어? 2개를 꺼내니까 빨간 구슬 2개 중에 빨간 구슬의 개수는 안 뽑힐 수도 있고 하나 뽑힐 수 있고 2개 다 빨간 공일 수 있겠죠. 이렇게 나타내니까 이 x를 확률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떨어지는 값, 뚝뚝 떨어진 값을 가지니까 얘는 특별히 이산 확률 변수겠죠. 그쵸? 그래서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확률 분포를 나타내라는 건 뭐예요? 이 x의 각각의 값에 대해서 그 대응되는 확률값을 나타내라 그 얘기예요. 확률 분포를 나타내라는 것은 표로 나타내라는 것은 얘네들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각 변수에 대한 대응되는 확률값들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보죠. 그래서 저 여기서 x 값이 가질 수 있는 게 0하고 1하고 2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x가 0. 그러니까 빨간 구슬이 없을 확률은 지금 총 구슬은 7개잖아요. 그러니까 7개 중에서 2개 구슬을 뽑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빨간 구슬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4개의 빨간 공 중에서 뽑힌 게 없죠. 그리고 파란 구슬 3개 중에서 2개 다 뽑은 거죠. 이게 확률이 되겠죠? 하나일 확률은 7개 중에서 2개의 구슬을 뽑는데 4개의 빨간 구슬 중에 하나를 뽑고요. 그쵸? 3개의 파란 구슬 중에는 3개의 파란 구슬 중에서 하나를 뽑은 거죠. 왜냐면 빨간 구슬에서 하나 뽑았으면 당연히 나머지 하나는 파란 구슬일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총 2개를 뽑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케이? 자, 다음은 2개 중에 2개 다 빨간 구슬일 확률이에요. 그러면 얘는 전체 가지수는 당연히 7 컨비네이션이 똑같고 4개의 빨간 공 중에 2개를 꺼내버렸네. 그러니까 파란 공 중에서는 선택될 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열심히 계산 안 해도 여러분들 이쪽 값 다 합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쪽은 당연히 1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계산 굳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여기는 1이 됩니다. 자,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그래서 px 값이 0일 확률은 7 컨비네이션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7 컨비네이션 2는 어떻게 되나? 7, 6에 2로 나눈 거니까 21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21분의 3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p, x가 1일 확률 얘는 21분의 4 컨비네이션은 1은 4, 3 컨비네이션 1도 3이니까 21분의 12가 될 거고 px가 2일 확률은 21분의 4 컨비네이션 2, 3 컨비네이션 0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4 컨비네이션 2는 아마 6이겠죠? 4, 3, 2. 그러니까 6이잖아요. 그러니까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분하면 7분의 2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네. 얘도 약분하면 7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여기 이 값이 7분의 1이고 7분의 4고 여기 7분의 2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 더하면 7분의 7이 돼서 1이 되네요.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률 분포에 중요한 성질이 하나 나옵니다. 자, 여기 P1부터 P2 해서 Pn까지 다 합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무조건 1이 된다는 사실.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뭐 여기선 P1이라 두고 얘는 P2라 두고 얘는 P3라 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3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n이라고 쓴 거예요. 어찌됐든 이쪽의 확률값들을 싹 합하면 무조건 1이 된다는 사실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이게 1번 문제였고 자, 2번 문제는 자,
이 사이의 관계가 확률 분포라는 거고요. 이 관계를 표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확률 분포 표가 되는 거고요. 그죠? 이번 문제는 요걸 구하라 그랬죠? x가 1에서 2 사이일 확률. 이게 이산이니까 결국에는 x가 1일 때 확률 플러스 x가 2일 때 확률 구하라는 거예요. 1과 2 사이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P1하고 여기 P2랑 2일 때 확률은 P3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P2 플러스 P3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2는 아까 얼마였죠? 여기 7분의 4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7분의 4 플러스 P3는 요값이었으니까 7분의 2였죠. 그죠? 여기가 7분의 2. 그러니까 답은 7분의 6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 참고로 이것도 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기 PI. 그러니까 각각의 P1, P2 그러니까 각각의 애들을 우리가 PI라 표현한다면 PI는 확률 값이니까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겠죠. 그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I는 뭐 1도 될 수 있고 n도 될 수 있고 뭐 전부 다 되는 거니까 모든 애들은 다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는 거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좀 뭐 용어를 좀 많이 얘기했죠. 확률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고 확률 분포가 무슨 뜻인지 알아봤고요. 그 확률 분포를 가지고 표를 만든 거는 확률 분포 표가 된다는 거, 이런 확률 분포 표가 된다는 것도 알아봤고 그리고 예제 하나도 풀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